29세 바네사 리드의 싸늘한 시신이 그녀의 알링턴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격렬한 대립의 결과였으며 수사관들은 치명적인 속임수의 거미줄을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네사의 충격적인 조종 행각과 FBI 요원 데니엘 하퍼와의 불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DC의 FBI 본부에서 바네사의 계산된 행동은 비극으로 끝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습니다. 도심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총알 세례를 받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폴 랄킨이었습니다. 살인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 당국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누가 왜 그를 죽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살인사건 며칠 전 두 사람 사이에 대립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면서 FBI 요원 데니엘 하퍼와의 연관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FBI가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비밀들을 파헤칠 위협이 되었습니다. 바네사 리드는 FBI 워싱턴 DC 본부에서 6개월간 근무하던 중 데니엘 하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데니엘은 훈장을 받은 요원으로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한 태도로 존경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위기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네사는 그의 냉철한 전문성 아래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약간의 취약점, 즉 그녀가 이용하기로 결심한 갑옷의 균열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네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야심찼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궁극적인 화폐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졸지아 시골에서 간호사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싱글맘의 딸로 평범한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며 바네사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힘든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사회적, 직업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지성은 그녀의 도구가 되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닫혀 있었을 문들을 열었습니다. 바네사가 비서로 FBI에 합류했을 때 그녀는 빠르게 효율성과 매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었고 외모는 완벽했으며 모든 사람을 방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네사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과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여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42세의 다니엘은 인생의 다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힘든 경력을 가진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아내 라우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존경하는 모든 것, 즉 지적이고 친절하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삶을 꾸려나갔고 DC 교회에서 두 10대 딸을 키웠습니다. 라우라는 고등학교 상담사로 일하며 문제 학생들을 돕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우라는 다니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냉담해 보였고 그의 평소의 따뜻함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직업적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공간을 주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네사는 다니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맡았고 종종 자신의 일이 아닌 업무를 돕기 위해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늦은 저녁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바네사는 그의 책상 위로 몸을 기울여 그녀의 근접성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거나 전문적인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칭찬을 무심코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 그가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알아봐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규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FBI 요원으로서 그는 정확성과 집중력이 필요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바네사 앞에서는 그의 자제력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다고, 젊은 여성에 약간의 관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늦은 밤은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그 대화는 무언가 더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바네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을 연구하여 그의 습관과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족, 직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장이자 보호자로서 그가 짊어진 무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그가 직면한 압박감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기는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네사는 데니엘을 목적을 위한 수단, 즉 FBI 내에서 권력과 영향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네사는 그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볼 권한이 없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의 사건에 대해 무심코 물어보며 자신의 호기심을 그의 일에 대한 순수한 관심으로 포장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에 눈이 먼 다니엘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세부사항, 그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바네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2월 중순에 찾아왔습니다. 바네사는 다니엘에게 국제무기 거래상이 관련된 사건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강력한 인물들과 연관이 있었고 바네사는 그에 대한 증거를 은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거절하자 바네사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그녀는 그에게 무엇이 걸려 있는지 미묘하게 상기시키며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암시하며 그것이 그의 경력을 망치고 가족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동료 FBI 요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에이전 릭 시몬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릭은 직설적으로 조언했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관계를 끝내고 상사에게 자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네사의 분노를 두려워했고 그녀가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네사는 다니엘을 노골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했고 그의 취약점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그를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예고 없이 그의 집에 나타나 라우라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의 존재 흔적을 미묘하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딸들에 대한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는 다니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위험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네사에게서 그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체포해야 할 범죄자나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 전체를 파탄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불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문제는 바네사의 계략이 그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네사 리드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데니엘 하퍼를 조종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한때 스릴 넘치던 권력 다툼은 이제 쓰디쓴 대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그녀의 매력과 위협에 흔들렸지만 다시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무기 거래상과 관련된 사건을 은폐해달라는 바네사의 최근 요구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야망에 깊은 상처를 입힌 모욕이었습니다. 바네사의 분노는 그녀의 세련된 외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구부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저항은 그녀의 한계를 냉혹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 홀로 앉아있는 동안 그녀의 생각은 소용돌이쳤습니다. 한때 짜릿하게 느껴졌던 분류는 이제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덫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바네사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만났던 남자 폴 랄킨에게 연락했습니다. 파울은 폭력에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는 믿을 만한 문제 해결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정확성과 신중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네사에게 그는 다니엘이라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바네사는 펄과의 소통에 신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동기를 숨기고 요청을 비즈니스 거래로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묘사하며 폭력적으로 변한 불안정한 남자로 그렸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은 파울은 그 일을 맡기로 동의했습니다. 바네사에게 그것은 권력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았던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네사는 다니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해칠 음모를 꾸미는 동안 다니엘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음모가 펼쳐지기 전에 풀어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네사의 최근 행동에서 무언가, 그녀가 그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 그녀의 갑작스러운 침묵,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을 안다는 그녀의 미묘한 암시가 더 깊은 위협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훈련을 이용하여 다니엘은 바네사의 통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FBI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녀가 추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전화 통화와 이메일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파울 랄킨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약속 내용은 소름 끼쳤습니다. 바네사는 파울에게 데니엘의 이동 일정을 제공하여 그가 허를 찔리도록 보장했습니다. 데니엘의 발견은 그의 존재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바네사의 배신은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그것이 제기하는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어떤 연결고리가 완전히 풀렸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조종하는 힘 이상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의 일부는 그녀의 교활한 가면 아래에 취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그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FBI를 개입시킬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바네사의 계략을 폭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게 하여 그의 경력과 가족을 위태롭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위협을 혼자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방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 파울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DC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다니엘이 고립된 환경 때문에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위험이었고 그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추격자와 마주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다니엘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는 듯한 날카로운 냉기였습니다. 광활하고 텅 빈 공간 안은 희미하게 깜박이는 단 하나의 전등 불빛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림자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감각은 예민해졌고 기다리는 동안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펄 랄켄은 잠시 후 도착했고 그의 발걸음 소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전에 해본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옆구리에 숨겨진 무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울의 존재는 위압적이었고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방을 훑어보며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대결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파울은 전문가였지만 다니엘의 훈련이 그에게 우위를 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움직임을 예상했고 기습을 이용하여 파울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몸싸움은 격렬했습니다. 힘과 전략의 충돌이었습니다. 파울은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인 남자처럼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네사가 풀어놓은 혼돈으로부터 그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파울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미동 없이 누워 있었고 그의 무기는 멀리 굴러갔습니다. 싸움의 마지막 순간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다니엘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것을 깼습니다. 그는 파울의 싸늘한 시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수위처럼 그를 덮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흐릿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속하게 움직여 자신과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FBI의 절차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창고에서 차를 몰고 떠나면서 그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 만남은 그를 흔들었지만 그의 결의를 굳히기도 했습니다. 바네사는 선을 넘었고 이제 그녀를 막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라우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가족을 갈라놓을 뻔했던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조용한 어둠 속에 서서 다니엘은 자신이 잃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바네사의 배신은 되돌릴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기 전에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데니엘 하퍼와 바네사 리드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전날 파울 랄켄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바네사는 그녀를 조종적인 계략 속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FBI에서 근무하며 그녀의 태도는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표면 아래에서 끓고 있는 혼란에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그녀는 모두가 아는 효율적이고 흔들림 없는 비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거해야 할 위험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새로 찾은 명료함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의 대결은 그의 결의를 굳혔습니다. 그는 목숨을 노린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바네사가 통제권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집착, 위협, 그리고 이제 살인에 의존하려는 그녀의 의지는 이것이 더 이상 그의 경력이나
가족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날 바네사에게 연락하여 화해의 제스처를 가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계속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그날 저녁 그녀의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략가인 바네사는 그 만남을 그에 대한 자신의 힘을 다시 주장할 기회로 보고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수세에 몰렸다고 믿었고 힘의 균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은 버지니아주 에얼링턴에 있는 바네사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복도 조명이 그가 그녀의 문으로 걸어갈 때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륜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공간은 낯설고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네사가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계산된 의심과 매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끈한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꼼꼼하게 장식된 아파트는 통제와 성공이라는 바네사의 신중하게 구축된 이미지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에는 균열이 있었고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는 작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와인 잔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고 거실은 종이와 옷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녀의 평소의 정확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바네사의 자신감은 커져가는 절망감을 감추고 있었고 다니엘은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절제된 톤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네사는 평소의 카리스마로 말하며 상황을 조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며 자신이 쥐고 있는 비밀들, 즉 이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다니엘에게 미묘하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평정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하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몇 달 동안 통제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바네사의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격하게 비난하며 다니엘을 배신자라고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깊이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이 그녀의 평소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바네사는 맹목적인 분노의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부엌칼을 집어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공격은 갑작스럽고 맹렬했지만 다니엘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FBI 요원으로서의 훈련이 발동했고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몸싸움은 짧았지만 격렬했습니다. 바네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경험과 침착함이 혼란 속에서 그에게 우위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장 해제시키는 데 성공했고 순간적인 결정으로 총기를 뽑았습니다. 총성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고 섬뜩한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바네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싸늘한 시신은 광택나는 나무 바닥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칼은 그녀 옆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대립이 얼마나 빨리 치명적으로 변했는지를 섬뜩하게 상기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잠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짙은 안개처럼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끝나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네사의 집착, 계략, 그리고 이제 그를 죽이려는 시도는 그에게 다른 대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FBI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다니엘은 FBI의 절차와 사건의 잠재적 파장을 알고 있었기에 총격 직후
즉시 상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신중하게 조작된 은폐 공작을 작동시켰는데 이는 단지 데니엘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FBI의 고위 관리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세부 사항, 불륜, 바네사의 조종, 펄 랄킨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폭력적인 행동을 검토했습니다.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수 없었습니다. FBI의 청렴성과 진행 중인 작전의 안보가 위태로웠습니다. 바네사의 죽음은 조작된 이야기 아래 재분류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FBI에 잠입한 외국 요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FBI는 다니엘이 임무 수행 중 그녀의 첩보 활동을 밝혀내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휘둘렀던 칼은 그녀의 공격성의 증거가 되었고, 이야기는 다니엘을 기관을 심각한 위험에서 구한 영웅으로 묘사하도록 맞춰졌습니다. 아파트는 유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가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바네사의 개인 소지품은 꼼꼼하게 조사되었고, 다니엘과의 관계 흔적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펄 랄킨과의 그녀의 연관성은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녀를 알려지지 않은 외국 세력을 위해 일하는 교활한 공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될 무렵, 그것은 국가 안보 승리에 대한 잘 다듬어진 설명이었습니다. 한때 야심찬 계획을 가진 비서였던 바네사 리드는 이제 첩보와 배신이라는 조작된 이야기 속에 이름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대중의 감시로부터 보호받는 눈에 띄지 않는 역할로 재배치되었지만 그 이틀 동안의 사건들에 영원히 시달렸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FBI는 명성을 유지한 채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그 대가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고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세부사항 속에서 사건들을 되풀이했습니다. 바네사의 죽음과 뒤따른 거짓말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바네사 리드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미 FBI 내부 채널과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네사는 FBI에 잠입한 비밀 외국 요원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녀는 정화된 이야기 속에 얼굴 없는 악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FBI 내에서는 그 이야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속삭임을 촉발했습니다. 그녀를 야심차고 유능한 비서로 알고 지냈던 바네사의 동료들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여성과 언론에 묘사된 공작권을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동기와 그녀의 행동의 진정한 범위에 대한 의문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은 그녀의 배신이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그녀가 단독으로 행동했는지 추측했습니다. FBI 지도부의 침묵은 흥미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야기에 더 많은 층, 즉 숨겨진 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FBI 내에서 덜 눈에 띄는 직책으로 재배치된 데니엘 하퍼는 매일 이러한 말없는 의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중요한 위협을 제거한 요원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는 혼란에 빠진 남자였습니다. FBI 내에서의 그의 평판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으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바네사와의 근접성에 대해 속삭이며 그의 개입이 공식적인 이야기만큼 깨끗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집에서 데니엘의 삶은 똑같이 긴장되었습니다. 아내 로라 하퍼는 3월 초의 사건 이후 그에게서 심오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내성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파고들 수 없는 방식으로 냉담해 보였습니다. 그는 가족 저녁 식사 중에 더 조용해졌고 종종 생각에 잠겼으며 한때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던 따뜻함은 뚫을 수 없는 벽으로 대체된 것 같았습니다. 라우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FBI 요원과 결혼한 세월은
그녀에게 그의 일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 사이에 커져가는 거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라우라는 또한 자신의 의심과 씨름했습니다. 바네사 리드의 죽음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데니엘과 관련된 바네사의 이름 언급은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을 밀어내고 함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신뢰는 연약했고 매일 지나갈수록 더 얇아지는 약한 실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죄책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라우라나 10대 딸들을 볼 때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바네사와의 불륜, 그녀의 배신, 그리고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그를 어디든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동료들과의 눈맞춤을 피했습니다. 집에서 그는 가족과 다시 연결되려고 애썼지만 그의 시도는 종종 공허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FBI 내의 속삭임은 계속 커졌습니다. 바네사의 행동은 FBI의 내부 보안 규정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바네사와 같은 사람이 그들의 대열에 잠입하여 발각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면 또 누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건을 종결된 것으로 분류하기로 한 지도부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조용히 오래된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바네사와 연결될 수 있는 패턴이나 연관성을 찾았습니다. 만연한 편집증적 감정, 즉 그녀가 제기한 위험이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불안정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역할에서 조용히 일하며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더 작고 덜 민감한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집에서 그는 가족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감정적 거리는 남아 있었지만 라우라는 다니엘이 무언가에 대해 속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속죄하는지 몰랐지만 그는 예기치 않게 꽃을 가져오거나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는데 이는 애정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처럼 느껴지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다니엘이 집 서재에서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을 때 그의 불안정한 평온함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이 깜박이고 암호화된 메시지가 그의 받은 편지함에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비어 있었고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메시지 자체는 짧았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단 한 문장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미줄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다니엘의 심장은 화면을 응시하는 동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문구는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 함의는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바네사의 영향력은 무덤 너머까지 뻗어 있었고 그녀가 속해 있던 어떤 네트워크든 여전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조롱처럼 느껴졌고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다니엘은 점점 더 편집증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강도로 바네사의 사건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놓쳤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신중하게 연락하여 그들의 조사에서 최근 발생한 이례적인 일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늦은 밤은 정보 조각들을 맞추는 데 소모되었고 각 발견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라우라는 커져가는 우려 속에서 다니엘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라우라는 자신이 함께 삶을 구축한 남자를 진정으로 아는지 의아해했습니다. FBI 내의 편집증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네사에 대한 속삭임은 더 커졌고 다니엘의 동료들은 그가 그녀의 사건에 점점 더 집착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죄책감에 이끌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털어놓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직감이 그를 중요한 무언가로 이끌고 있다고 믿으며 조용히 그를 지지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다니엘에게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네사가 FBI 재직 기간 동안 엮어놓은 실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얽히게 하고 있었고 그녀가 더 큰 게임의 조례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주모자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가족이 잠든 소리를 배경으로 사무실에 앉아있던 다니엘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답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컸고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바네사는 어떤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을까요? 암호화된 메시지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거미줄은 실제로 어디까지 뻗어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